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황소입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기분 좋게 상승으로 좀 출발을 했는데 초반에 거의 한 5% 가까이 올라갔다가 이제 음봉으로 찍어 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상승 흐름만 보더라도 주가가 잘 올라가는구나 싶었는데 자, 오늘은 뭔가 이제 음봉으로 찍어 눌리니까 이거 괜찮은 거 맞나? 더 내리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매매 전략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가격들이나 내용들 꼭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영상 시작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아마 다음 주는 여러분들 긴장을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요거 이제부터는 긴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또 시작을 했었는데 일단 그 핵심은 삼성전자가 단기 바닥을 잡고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요. 이게 매물대도 있고 그다음에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내려와 있을 때는 이제 매수의 힘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또 올라가 있을 때는 매도의 힘이 강해지는 시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가 이런 삼성전자 얘기를 할 때 그냥 올라간다 떨어진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짚어드리면서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지난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 가격들을 좀 짚어드렸는데, 자, 우선은 이거 한번 잠깐 집중해 볼게요. 일단은 제가 26만 원이랑 26만 7,500원 라인에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눌렸을 때는 자, 이런 가격까지 눌릴 수 있다. 자, 1차가 자, 그래서 요거 1차적으로 잡았던 게 26만 7,5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6만 원 부근 이렇게 선을 그어드리면서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눌릴 수 있다라고 자, 알려드렸습니다. 자, 제가 요렇게 선을 그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자, 요 라인까지 내려오면서 네, 눌림이 나왔는데 이게 아래로 내려갈 때 이 가격도 알려드렸지만 올라갔을 때 저항이 되는 구간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상단 저항, 하단 지지 라인들을 알려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자, 이번 주 어떻게 될 거다를 이제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번 주 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일단은 다음 주 흐름 예상을 할 때 이게 바로 막 세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상방이 좀 제한이 되면서 좀 약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가가 쉬거나 눌리는 흐름 정도를 조금 예상을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올라가더라도 힘이 약하고 좀 밀리는 흐름들을 예상을 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방으로 올라갔을 때는 제가 이 가격들을 좀 기억을 해두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가격 이거 한번 집중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올라갔을 때 상방은 조금 타이트한 편인데, 자, 지금 여기서는 제 올라갔을 때는 자, 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라인이 28만 원 부분이랑 28만 9천 원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상방으로는 28만 원이랑 28만 9천 원 라인이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저항대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면은 자, 요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28만 원이랑 28만 9천 원 선 그어보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고점 나오고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 고점을 보면 28만 8천 원입니다. 자, 거의 한 한옥가 차이긴 한데 거의 이제 고점이 나오고 자, 이 구간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던 구간까지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대 그리고 지지선 이런 가격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자, 삼성전자 이제 조회수 중에서도 1등을 찍고 막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 이렇게 좀 폼이 좋다라고 소문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신 분들은 막 그렇게까지 당황하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의 이제 가격 전략들 지금부터 어떤 흐름을 보일 건지를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 영상만 보셔도 이런 중요한 가격들을 알려드리니까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앞으로도 삼성전자 1등 유튜버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힘내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조금 힘내보자라는 의미에서 자, 우리 다 같이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은 꼭 남겨주시고요. 자, 삼성전자 화이팅!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 선물도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일본 증시도 강하게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지만,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을 봤을 때, 뭐 기관 투자라던가 금융 투자 쪽에서 매도 물량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네, 근데 이거 하나는 좀 중심을 잡고 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기관이 팔았으니까 금융투자가 팔았으니까 이제 시장 꺾이고 또 내려가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앞전에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누구예요?
자, 물론 기관이나 금투도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난 하락을 만들었다가 또 끌어올리고 자, 자금력을 이제 가장 많이 썼던 그런 투자 주체입니다. 그럼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이 주도를 한다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기관이나 금투가 이제 팔아서 떨어졌던 흐름에 이게 추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다시 아래로 내리꽂겠다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락이 또 나왔다가 다시 조금 튀어오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강해지는 구간이 있고 매도의 힘이 또 세지면서 이 힘이 약해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저점 고점만 보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어떤 변수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려왔으면 여기 그냥 지지선 잡고 또 이제 반등이 조금 빠르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미증시가 꺾이거나 뭐 일본 증시도 내리고 이러면은 니케이도 내리고 이러면은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우리가 그냥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원래 좀 정해놨던 가격을 조금 더 이제 변동이 있거나 이러면은 조금 더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삼성전자 지금 다시 한번 가격들을 조금 재조정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음봉으로 찍어 눌릴 때 한 번 더 주가가 이제 눌릴 수 있는데, 자, 요 아래로 이제 분봉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가격들을 보잖아요. 자, 그럼 아래로는 25만 원. 우리가 다시 내일부터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가격들이 25만 5천 원이랑 25만 원에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놨습니다. 내려왔을 때 한번 이제 하락에 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지점이 자, 이런 자리들이거든요. 앞전에 올라오다가 이제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를 뚫어내니까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상승이 나왔던 구간. 주가가 밀리더라도 여기를 안 깨고 자, 이 위에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쨌든 단기 상승이 이렇게 나오다가 한번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저항도 조금 타이트해집니다.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일단은 여기 라인 있죠. 27만 5천 원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내려왔을 때 여기가 지지 라인이고 올라갔을 때 여기가 저항이니까 이제 단기 매수 매도 자, 이런 식으로 가격들을 조금 짚어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가격만 알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볼 때는 물론 가격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가 이제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이 되면서 자, 이 종목의 이제 메이저 주포들 수급들도 이제 들어오는 이제 명분이 생기는 시점이거든요. 들어오고 나가고의 명분이 생기는 중요한 가격들인데 이 가격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 수급들을 보면은 이 메이저 수급이 지금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보면은 자, 이 종목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도한 게 누구였어요? 매도의 주체가 삼성전자 지금 보면은 기관이나 금투. 자, 기관 쪽의 물량들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왜? 단기적으로 바닥 찍고 많이 튀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건데 여전히 이 외국인들은 매수 포지션을 조금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매수가 엄청나게 강력하다까지는 조금 아니었지만 연휴가 끝나고도 조금 더 주가가 튀어오르니까 이거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갔는데 자 이제는 단기적으로 좀 수익 실현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기관이나 금투 앞전에 얘네 물량 쓸어 담아 놓고서 올라가니까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이 물량들을 아주 세게 던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전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의 이탈이 아직은 없다라는 걸 봤을 때 이게 올라가다가 팍 꺾이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살짝 꺾였다가 다시 자 위로 방향을 잡는 또 이제 힘을 모으고 위로 방향을 잡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명분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삼전익스 주가 회복 덜 됐다. 추가 상승 여력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범용 디램의 현물 가격이 폭발적인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DDR5 가격이 우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물론 잠깐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계속 밀어 올리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2026년 3분기, 4분기 DS 부분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크게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근거들이 그냥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좀 근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동안에 뭐 성장성은 입증을 했으니까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라던가 뭐 고배당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시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주가 되고 나서 201%가 이제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단순히 기업이 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배당이라던가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의 가치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저런 호재들이 나올 게 많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은 견고하겠구나. 그리고 올라갈 명분도 있으니까. 뭐 물론 지금 잠깐 눌리거나 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조정 없이는 강하게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듯이 이번 주는 조금 일단은 쉬거나 눌리는 모습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이런 흐름이 나올 것까지도 알고 있었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흐름에 우리가 겁먹거나 쫄 게 아니라 올라가는 와중에 나오는 일시적인 잠깐의 조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을 잡아놓고, 아, 내려왔을 때 매수, 올라갔을 때 또 저항 때 매도, 자, 이런 식으로 관점을 잡으면 되는데, 가격은 우리가 잡아놨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볼 때 다시 한번 이 수급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판다가 아니라 어떤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지금 자 오늘자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매도 창구가 일단은 중요하죠. 오늘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8월 18일 자 NH투자증권이나 뭐 삼성증권, 키움증권,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이제 외국계가 조금 팔긴 했는데 외국계가 주포는 아니었고, 그다음에 NH투자증권, 그다음 삼성, 키움증권, 개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창구, 그다음에 뭐 기관 쪽 성격이 강한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관 쪽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물량들을 누가 이제 매수를 했나 봤더니, 자, 일단은 맥쿼리 증권에서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외국계 창구에서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뭐 KB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 같은 얘네도 약간은 기관 쪽 이제 성격이 좀 있는데, 어쨌든 기관 쪽은 매도가 조금 더 강했지만 외국계는 오히려 매수를 여전히 꾸준히 하고 있다. 하방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런 수급 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도를 봤을 때도 자, 매도 금액이 조금 되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 삼성전자가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가 세게 나오는 날에 비하면은 이거 매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프로그램 매도가 일시적으로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 물량들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작정하고 외국인이 판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의 하락에 또 주범은 이제 기관이나 금투 쪽에서 많이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현물은 매도를 많이 했는데, 자, 선물 쪽은 또 이제 기관이랑 금투가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물 매도, 그 다음에 선물 매수는 특히나 이 금융투자는 주로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차익 거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거나 아니면 현물 주가가 단기 고점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상대적으로 비싼 선물을 매수를 하고 현물 주식을 매도를 해서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는 스프레드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현물 매도 그리고 선물 매수 조합은 기관이나 뭐 금투가 삼성전자를 아예 등지고 하방으로 이제 밀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선물 급등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을 또 진행을 하면서도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 매도를 했을 뿐이지 이 추세 자체는 여전히 좀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방향성은 일시적인 조정 나왔다가 이제 올라간다 이건데, 자, 지금은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제 공매도 거래대금도 앞전보다는 꽤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이제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는데, 자, 공매도 거래대금이 앞전에는 좀 많았다가 이제 지금 줄어든 모습이죠. 네, 공매도 거래대금만 단기적으로 이제 줄어든 게 아니라 이런 같이 볼 수 있는 게 대차잔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대차 거래를 보면은 대차 거래 잔고라던가 아니면 대차 거래 증가를 봤을 때 대차 거래가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더 이상 세력들이 하방에 베팅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제 공매도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살펴봤을 때도 이제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 자, 근데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나왔고 그다음 명분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 국채 금리가 또 5% 쇼크다. 그래서 코스피 7천을 랠리. 자, 복병되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일단은 이런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만 딱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증시의 발목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변수까지 고려를 해서 자, 이게 이 증시 조정의 명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외국인의 포지션을 살펴보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주가 반등이나 아니면은 또 꺾이거나 이런 반등의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급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봤을 때 앞전에 지난주부터 이제 UBS 증권이 미친 듯이 쓸어 담고 뭐 골드만삭스, 맥쿼리, CLSA 이런 데서 쓸어 담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계가 지금 쓸어 담고 있으니까 이제 상방에 대한 포지션은 유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볼 때는 어디 쪽 창구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이나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부터 어떻게 될 거다를 이 수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제 오늘 흐름 봤을 때 지금 이제 글로벌 패시브 큰 자금들은 삼성전자를 상방에 배팅을 하고 있고 JP모건 같은 이제 단타 창구들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하방에 배팅을 하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 지금 상방에 배팅하는 이 힘들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방향성이 꺾이진 않을 거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은 조금 주가가 쉬었다가 할 수 있겠구나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가장 잘하는 거는 JP모건 쪽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긴장하고 조금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보면은 JP모건 쪽에서 1등 창구 쪽에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꺾일 수 있겠구나라는 시그널이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대 그리고 긴장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렸고 그러고 이제 매도 한번 이제 저항대 맞고 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얘네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을 때 올라가면 미리 팔고 내려왔을 때 미리 삽니다.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JP모건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막 매수 물량이 크진 않았으니까 이제 내려올 때 막 쓸어 담았다 정도는 아니고 내려왔을 때 슬금슬금 또 내려오는 거를 이제 매집을 시작을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가격과 함께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 이 수급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계,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매수 창구들이 유효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JP모건이 단타를 잘 친다라고 했으니까 이 JP모건 쪽의 움직임만 따라가도 우리가 절반은 먹고 갑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의 물량이 들어온 건 아니고 약간 살짝 매수만 살짝 들어왔으니까 뭐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해야 될 타점이라기보다는 내려왔을 때 우리가 슬금슬금 준비는 해야 되겠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앞전에 이제 많이 들어왔던 UBS 증권 같은 경우에 이쪽 창구에서 매수가 제일 많이 들어왔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매도가 나면 여러분들 대참사가 납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크게 떨어지고 막 이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UBS 증권을 계속 좀 팔로우하면서 얘네를 따라가면서 이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지는 반드시 체크.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 외국계 다른 창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JP모건 쪽의 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최근에 주가 움직이는 게 어때요? 막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한순간만 놓쳐도 막 주가가 급락해버리고 한순간만 또 놓쳐도 주가가 급등해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매수나 매도 타점들 이제 타이밍 잡아내는 게 정말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흐름만 봐도 알겠지만 이게 올라가다가 이런 중요한 저항대 매도 자리들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놓쳤는데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가격도 알려드렸지만 제가 이거 가격 알려드린다고 그때그때 이제 정확하게 대응하고 매매하실 수 있는 분 솔직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삼성전자를 최대한 빠르게 좀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맥거리나 그다음에 KB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왔지만 키움이라던가 삼성 쪽 창구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하락을 좀 이끌었습니다. 네, 요거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삼성 쪽 창구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한 번씩 세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아니면 또 매수가 얼마나 크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실시간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우리가 조금 더 싸게 잡고 그다음에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또 빠르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제 알려드리는 가격만 보고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래도 되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는 매수 타점이나 또 나가는 빠져나가는 그런 중요한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 실시간으로도 타점들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 아직도 우리 채널 구독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독 한 번씩 눌러두시고요. 자, 그러면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면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여러분들 이거 꼭 저장해 두시고 그다음 우리 채널 구독자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삼성전자의 중요한 이런 매수 타점들이나 혹은 매도 타점들이 나왔을 때 타점들 실시간 문자로도 타점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나중에 가서 이거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못했는데 떨어졌어요. 매수 못했는데 올라갔어요. 하지 마시고 구독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남겨주세요.
그래야 또 지금부터 나오는 중요한 타점들 놓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구독이라고 지금 꼭 남겨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삼성전자 매매를 할 때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좀 기억을 하자라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매도 타점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눌릴 때 매수 타점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하죠. 주가가 올라갈 때 아, 이거 삼성전자 드디어 올라가나 보다 하고 주가가 이제 올라갔을 때 급등했을 때 매수를 하고 떨어질 때는 아, 안 좋구나. 이거 떨어지는구나 하고 손절해 버리거나 매도해 버리고 털리고 나서 또 주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 더 간다 혹은 떨어질 때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주가가 이제 막 급등하고 막 20% 넘게 올라가고 이럴 때는 와 삼성전자 더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떨어질 때는 안 좋으니까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 이제 조회수 1등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7월 30일까지만 해도 조회수가 8,300이었어요. 조회수가 삼성전자. 네, 여러분들 7월 31일부터 자 28,000을 찍더니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2만 막 7천, 3만 6천. 자, 요렇게 이제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7월 31일이 언제냐면요. 자, 주가가 미친 듯이 이제 폭등이 나왔던 날입니다. 자, 그래서 뭐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늘어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건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주가가 미친 듯이 폭락하고 떨어지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올라갈 거다. 우리가 이거 떨어지는 거 겁낼 때가 아니라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격까지 알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가가 막 떨어지고 공포스러울 때는 제가 얼마를 얘기를 했었냐면요. 자, 이 가격이면 대바닥이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강력한 반등을 노려볼 거다 하는 가격을 또 잡아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20만 원에 일단 선을 먼저 그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20만 원을 처음에 알려드렸거든요. 자, 요거 주가 떨어질 때 보잖아요. 그래서 7월 28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보면은 7월 28일 이때죠. 주가가 막 14%, 15% 폭락하고 있을 때. 근데 요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격까지 알려드리면서 자 20만 원 라인이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근에 오면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알려드리고 진짜로 20만 원 가격 딱 주더니 여기서 저점 잡고 주가가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떨어질 때 사실 제 말을 안 믿으셨던 분들도 와 진짜 주가가 올라갔네 여기서부터 바닥 잡고 올라갔구나 이제 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채널 그리고 제 영상들을 많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삼성전자가 또 주가가 떨어진다고 아 이제 끝났다 또 떨어진다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변수가 있고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으면 흔들리거나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이번 하락은 이제 방향성이 변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흔들림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요런 음봉을 우리가 겁내지 않고 또 다시 기회로 활용을 해볼 건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단순히 내려왔으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전략들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느 가격까지 내려올 건지, 왜 거기서 우리가 매수를 할 건지, 그리고 올라갈 어떤 명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제 가격들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가격들 한번 집중해 보시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어떤 흐름이 나올 거냐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쉬어가는 흐름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갔을 때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을 맞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기 상승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 또 매물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급한 반등이 아니라 주가가 뭐 옆으로 쉬거나 아래로 눌리는 또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잠깐 필요합니다. 앞전에 삼성전자도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그냥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바닥을 다지는 이런 캔들들이 좀 출현을 하고 나서 바닥을 한번 이제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고 바닥 잡고 반등 또 내려오다 바닥 잡고 반등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번 하락 구간도 내려오다가 바닥 잡고 잠깐 힘 모으고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는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주가를 뭐 하방으로 내려 찍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그다음에 흔들기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런 변수에 대응을 하고 이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해놓은 이 전략들 그리고 뭐 전략들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눌림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를 뭐 중장기나 스윙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아마 단타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막 들어갔는데 혹시나 물렸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진짜로 삼성전자 막 올라갈 때 이럴 때 따라 들어가서 이제 물리신 분들은 뭐제 영상을 놓쳐서 그런 거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제 영상을 봤는데도 그렇게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좀 혼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들어갔는데 평단이 높아서 물렸다 아니면은 내가 샀는데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바닥이 잡힐 때 저점 매수가 또 들어올 때 반격의 타점들이나 기회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때는 뭐 추매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격들을 조금 잡아놓고 그다음에 진짜로 삼성전자의 주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외국인들의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도 잡아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타점들을 먼저 잡아놓긴 했지만 또 올라갔을 때 저항이 걸리는 구간이다. 아래로 이제 하단 지지선 라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인 부분은 가격을 잡아드리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 이 타점만큼은 놓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점들이 언제냐면은 이 대바닥 타점이랑 그 다음에 큰 고점이 나오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이제 매수 타점을 볼 때, 자, 요거 8월 11일 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대바닥 타점이 한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올라갔을 때 여기 노란색 선 부분 있죠? 30만 원 부근 터치를 하면은 또 고점을 찍고 한번 세게 내려오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바닥 그리고 큰 고점 자리들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 거니까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채널에서 주력주로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매 기준은 세력들이 매수를 할 때 우리도 매수, 세력들이 매도하고 나갈 때 우리도 매도를 하는 건데 자, 대한광통신 보면 지금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있고 노란색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를 세력의 매수 타점이라고 하면은 노란색 선은 세력의 목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은 상승의 시작점이 되고 올라가요. 노란색 선 맞으면 조정. 세력의 매수 타점 뜨면 올라가고 노란색 선 맞으면 조정.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세력의 매수 타점 뜨니까 어떻게 돼요? 상승의 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노란색 선을 맞고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대한광통신이 최고점을 찍었던 날이 언제냐면요. 자,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 이때 세력의 목표선을 찍기도 했고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최고점이 나왔던 날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거든요. 자, 대한광통신 제가 5월 12일 날 최고점 나왔던 날 이때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매도를 잡을 때는 이거 더 올라가면 매도를 할 겁니다라고 알려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투경 요건에 해당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또 투경 걸리면 한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 오늘 제가 예상했던 대로 네, 매도 타점이 한번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날 매도 타점 나왔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 세력의 목표선 터치를 하면서 진짜로 세력들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때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갔는지를 우리가 확인까지 했는데 이거 대한광통신은 지금 JP모건에서 미친 듯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구나. 여기서 들어오는 수급들이 주포들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전까지는 얘네가 계속 매수를 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5월 12일로 요거를 변경을 해보면은 이거 삼성 쪽에서도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 JP모건 얘네는 원래 매수를 하던 투자 주체들인데 지금 매도를 했어요. 자, 물론 다 매도한 거 아니에요. 물량들 아직은 많이 안 나왔는데 이거 투경 걸리기 직전에 투경 걸릴 거를 알고 한번 물량들을 뺐단 말이에요. 그럼 앞전까지는 매수 창구로 작용을 하던 JP모건이 지금 매도로 한번 돌아섰다라는 거니까 뭐 그것도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진짜로 주포들이 팔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때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드렸던 거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 결국에는 메이저 수급들이 매수를 할 때 우리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나갈 때 우리도 팔고 도망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시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이 LG전자도 최근에 주가가 올라갈 때 세력의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고 세력의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 패턴들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했던 구간들이 바로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올 때 상승의 시작점에서 공략을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겁니다. 어디서 매도를 했을까요? 자, 올라갔을 때 여기 노란색 선 자, 여기 터치하는 지점에서 매도를 했겠죠. 자,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고점이 나왔던 날짜가 6월 2일입니다. 자, 그럼 6월 2일 날 제가 LG전자의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갔다가는 이런 하락을 때려맞거나 엄청난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막 급등한다고 따라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30% 40%까지 내려가면 여러분들 이거 버틸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고점 신호 나왔는데 이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매도 타점이다. 라고 알려드리고 적어놨습니다. 영상에서도. 매도 못하면 난리 난다라고요. 그리고 이때도 실제로 이 메이저 수급들 주포들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개인들과 외국인 기관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외국인들이 매매를 잘하거든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게 막 고점 부근에서 대량의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할 때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날도 외국인이 엄청난 대량의 매도 그리고 매수를 하던 기관까지 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들이 팔고 도망치는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미친 듯이 떨어졌으니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이런 자리 이 외인들 그리고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자리에서 못 팔면은 큰일 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의 구독자라면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중요한 매수나 매도 타점들 놓치지 않도록 타점이나 대응 전략까지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돈 드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 필요 없고요. 뭐 유튜브 멤버십, VIP방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리고 타점이랑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우리 채널 구독했다는 의미에서 구독 그리고 종목명까지 남겨두시면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면은 삼성이라고 남겨두시면 종목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벌써 19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 우리 채널의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요.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별 볼 일 없는 내용들을 알려드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우리 채널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30만 명을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 좋은 종목들이나 타점들이 있을 때 알려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할 거니까 저는 그러면서 우리 채널을 성장시켜 나가고 여러분들은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만큼 많이 벌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자,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두시고 앞으로 우리 채널이 구독자 30만을 달성하는 여정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채널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도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 이름이 왜 황소인지 아시나요? 주식시장에서 황소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믿는 이 상승장에 배팅을 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황소 같은 매매 이어가 볼 거니까요. 제 이름도 까먹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 히든 종목 힌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800조 규모의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과 관련된 최대 수혜주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신규 공장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 비용이 어디에 많이 쓸까요? 투자 비용의 상당 부분이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고 깎는 이 전공정 장비에 투입이 됩니다. 전공정. 근데 이 전공정에서도 핵심인 이 증착 장비의 최강자가 있거든요. 이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어지는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의 신규 공장들은 10 나노 이하의 초미세 D램이라던가 HBM 등 최첨단 AI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회로가 극도로 얇아지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증착 방식으로는 이 막을 균일하게 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원자 한 층 두께로 미세하게 막을 쌓아 올리는 이 원자층 증착 장비가 이제 필수적인데 이 분야에서만큼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이미 용인 R&D 센터 바로 옆 부지에 1,000억 이상을 좀 투자를 하면서 용인 제2연구소 신설하고 선제적으로 이제 미래 연구개발 공간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도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 신규 팹이 들어설 때 이 대형 고객사의 요구 사항에 가장 빠르고 긴밀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는 어쨌든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반도체 대표주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리고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지금 시장이 폭락하던 상황에서도 주가 크게 밀리지 않고 박스권으로 힘을 모으면서 다음 시세를 분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박스권으로 모이면서 자 다음 상승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주력주들은 영상 보다가 중간에 끄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고, 이렇게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조금 많이 내려서 계좌에 손실이 크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종목 하나만 매매를 잘해도 일발 역전을 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의 다음 주력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위에 번호 띄워놨죠. 010-6790-5019로 럭키 7, 자 숫자 7 남겨두시면은 종목이랑 타점들 공유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출발해버리거나 늦으면은 비싸게 사야 되니까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로 다시 돌아와세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이런 세력의 매수 타점, 올라갔을 때 또 이런 세력의 매도 자리들 이제 닿았을 때는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스윙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타점들을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선은 어쨌든 단기적인 흐름이 중요하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내려왔을 때는 25만 5천 원에서 25만 원 라인이 중요한 지지선이 한번 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면 여기서 그냥 반등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뭔가 떨어질 명분이 있거나 외국인들이 팔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요, 우리가 또 다음 지지선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제 이렇게 우상향이 나올 때는 떨어지면 타점, 떨어지면 타점, 주가 쉬어가면 타점, 이런 식의 매매가 가능했는데, 이 추세가 한번 꺾여서 내려오잖아요. 자, 그럼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힘이 약하거나 좀 쉬어갈 수가 있어요. 하방의 압력이 단기적으로는 강해지는 구간이라서, 그래서 함부로 또 타점 잘못 잡았다가는 사는데 주가가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음봉으로 세게 찍어 돌리고, 그리고 내려갈 수 있는 명분이나 수급적으로도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또 집중을 해서 떨어질 때 진짜 저점인지를 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매수를 하든지 추매를 하든지 타점들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부터의 타점들 우리 또 집중을 해봐야 되니까 내일 영상도 꼭 보러 오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삼성전자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오늘 미증시 흐름 그리고 주가 눌릴 때 바닥 잡아주는지 체크하면서 대응 이어가 보겠습니다.